안녕하세요. 다이마트 뺑기 통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래된 건물의 옥상에 방수를 하는 방법과 수직용 우레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약 한 15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 옥상인데요. 지금 몰탈면 위에 이끼라든지 그리고 이런 파손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호 몰탈 아래에는 일반 단열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죠. 그 위에 이 몰탈 부분을 지금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고압 세척만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고압 세척을 하게 되면 단점이, 이런 오래된 건물은 콘크리트가 아무래도 많이 부식이 되면서 고압 세척을 하게 되면 약한 부분이 표면이 날아가면서 좀 매우 거칠거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연삭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척도 필요한, 둘 다 표면 처리 작업이 필요한 그런 현장이고요. 지금 벽체는 나즈막한 벽체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물이 고이는 곳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고였던 곳은 지금 콘크리트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는 정도가 좀 깊이가 깊어서 저기는 바탕 조정제를 이용해서, 우리 방수 프로와 같은 그런 바탕 조정제를 이용해서 좀 높게 구배를 올려줄 거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물들이 고이는 나즈막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체와 바닥면 사이에는 삼각 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지금 상태는 확인해 보니까 잘 붙어 있는 상태였고, 굳이 저걸 깨내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체 위에까지 저희가 수직용 우레탄을 올려줄 줄 예정입니다. 이 바닥은 이런 바닥이 많은데요. 이런 이끼라든지 그리고 표면을 만져보면 자갈 모래알 같은 것들이 손으로도 쉽게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많이 지금 현재 사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물이 고여있던 곳은 아무래도 콘크리트 부식이 좀 더 심해져서 좀 이렇게 많이 손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랙은 많이는 없었지만 일부 크랙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삭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세척을 할 건데, 옥상에 이렇게 에어컨 물이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잡을 거고요. 먼저 연삭에 들어가는 날은 평컵, 얘는 평컵 플러스죠. 두 줄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날을 사용을 합니다. 이 날은 중국산 날인데요. 가격은 아주 저렴합니다. 4,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단점은 정말 오래 못 씁니다. 금방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날을 6개를 넣어서 사용해 보니까 한번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30평에서 35평 정도 갈고 나면 날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좀 매우 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산 날은 대략 2만 한 5, 6천 원대 정도 하는데요. 그 가격 차이만큼 수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산 날이 좀 더 오래 사용을 하죠. 이렇게 연삭을 하게 되면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 피부 각질 제거하듯이 우리 그 페인트의 부착을 방해하는 그런 콘크리트 표면의 약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을 갈게 되면 고압 세척을 하는 것보다는 우레탄 중도를 깔았을 때 아주 매끈하게 평평하게 나오게 되죠. 고압 세척만 하게 되면 이런 울퉁불퉁 요철들이 많아서 면이 좀 이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표면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표면을 간 뒤에는 아무래도 표면을 아무리 갈아도 요철 때문에 아직 이끼 같은 게 제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고압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 물질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삭이라든지 이런 고압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면 처리가 굉장히 방수공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표면을 갈게 되고 고압 세척을 하게 되면 오래된 이런 모래알들이 떨어져 나오는 그 양이 상당합니다. 여기는 한 8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이렇게 아까 면을 갈고 그리고 세척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일종의 찌꺼기들이 거의 한 뭐 500kg에서 많게는 1톤 정도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많이 튀게 됩니다. 건물 주변으로. 그 부분도 작업이 끝난 뒤에는 다 씻어줘야 되죠. 그래서 씻지 않게 되면 얼룩이 지게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노르페인트에서 나오는 크린탄 바탕 조정제입니다. 이게 일종의 방수프로 같은 그런 제품의 같은 일종이죠. 시중에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제품을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성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물 한 말 대 이런 원액 한 말을 섞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하도로 사용하실 때에는 물 두 말에 이런 원액 한 말을 섞어서 쓰게 되죠. 그래서 대개는 그러니까 총 원액 한 말에 물 한 말, 총 두 말 양이죠. 36리터 양의 레미타를 두 포를 쓰게 되면 약간 수평 몰탈 같이 아주 조금 묽은 그런 형태의 이제 그런 바탕 조정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물의 양으로, 이 원액과 물을 섞은 이 양으로 그 레미탈의 점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만약에 좀 두껍게 올려야 될 경우에는 물의 양을 좀 줄여주는 거죠. 한 32리터 정도 레미탈 두 포에. 그래서 이렇게 원액과 물을 1대1로 섞은 걸 약 1분 이상 교반을 잘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미탈을 두 포를 넣게 됩니다. 이 두 포를 넣는 게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무게도 두 포를 넣게 되면 80kg에 뭐 거의 한 120kg 이상 무게가 되기 때문에 쓰시기 불편하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과 원액을 1대1 섞은 그 물을 반으로 나눠서 18리터씩 나눠서 시멘트 한 포를 넣어서 쓰시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넓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 포를 한꺼번에 넣어서 교반을 지금 할 거고요. 그 처음에 보셨던 물이 많이 고였던 부분은 좀 두께를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구배를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포를 넣고 물을 약 한 3리터 정도 지금 사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도가 36리터 두 말을 넣은 것보다는 좀 더 뻑뻑해지지만 아무래도 좀 구배를 높일 수 있는 살을 높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교반기를 이용해서 교반을 하실 때는 좀 대용량의 그런 전동 드릴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젓는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큰 용량의 드릴을 사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젓다 보면 사실 이게 젓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알갱이들을 아주 잘게 잘 풀어주는 겁니다. 뭉치게 되면 시멘트 알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좀 약하게 되는 그런 취약점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교반을 하셔서 이렇게 잘 풀어주는 게 관건입니다. 믹서기를 이용해서 돌리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지만 조금 많이 젓게 되면 이제 내용물이 보이게 되면서 교반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알갱이들이 이렇게 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알갱이들을 최대한 많이 없도록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조금 이런 덩어리 같은 것들이 현재는 보이고 있죠. 이거를 계속 젓다 보면 다 풀리는 그 시점이 이제 교반이 끝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저런 알갱이가 아무리 많이 저어도 또 중간중간 작업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미장칼로 눌러서 문질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알갱이들이 없이 잘 교반해 주시고요. 아까 물의 양으로 이렇게 점도를 조절한다고 했는데요. 보통은 5mm 이하로 시공해 주는 게 잘 이렇게 표면이 갈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시공을 하고 나서 두꺼워서 표면이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방수에는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얇게 해주는 게 5mm 이하로 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두껍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포대를 한꺼번에 부었죠. 이게 이제 18리터, 그러니까 한 포에 18리터, 그러니까 두 포일 경우는 36리터의 물의 양을 맞출 때는 이 정도 점도가 됩니다. 굉장히 묽어지죠. 우리가 수평 몰탈 정도의 그런 점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묽은 이 혼합된 재료를 이렇게 부어서 그냥 잘 퍼지도록 미상칼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물이 많이 고인 부분 아니기 때문에 수평 몰탈 효과처럼 그냥 수평으로 맞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채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장칼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도는 시공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표면을 저희가 갈고 그리고 고압 세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좀 약한 부분은 좀 많이 제거된 부분이라서 하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도를 하지 않으면 기포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기포가 생기더라도 여기는 우레탄 방수를 또 할 거기 때문에, 기포를 채울 수 있는 우레탄 방수를 할 거기 때문에 현재 하도를 하지 않고 이런 파탄, 크린탄 파탄 조정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배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점도가 묽다 보니까 잘 퍼지죠. 그리고 알갱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질러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이 고인다 싶은 곳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부어서 구배를 맞춰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레탄 중도를 하게 되면 저 부분은 거의 물 고임 현상은 많이 없어지죠. 거의 없어지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의 여건은 완화가 되는데, 대신에 이 부분을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낮은 부분이 이렇게 다시 물이 고이는 현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배를 잘 생각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요. 이 바탕 조정제 같은 경우에 이런 제품들은 건조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 시멘트보다는 건조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한 뒤에 한 이틀 정도 양생을 시켜 주시면 굉장히 돌처럼 단단한 그런 표면이 됩니다. 지금 수평 몰탈처럼 얇게 깐 부분은 크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두껍게 깐 부분은 크랙이 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호스 물도 이렇게 배수구 쪽으로 호수를 연장해서 뺄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방수 공사를 하는 중에는 물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에어컨 물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도를 1회 도장을 한 모습입니다. 바탕 조정제를 한 곳은 거의 흡수를 안 하니까 아주 반딱반딱 반질반질 윤이 많이 나는데요. 우레탄 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중도를 그대로 하시게 되면 부착 불량이라든지 기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흡수가 많이 되는 곳은 2회 이상, 지금 2회 한 부분과 1회 한 부분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반짝반짝 하듯이 물기를 먹은 것처럼 하도를 해주시는데, 너무 두껍게 또 하셔도 안 됩니다. 우레탄 하도는 침투성 일회형 하도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되면 나중에 부착 불량에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벽체도 저희가 수직용 우레탄을 감아 올릴 거기 때문에 하도를 해 주시고요.
이 수성 페인트 위에 뭐 수성 페인트가 특별히 부착이 불량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도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2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희끗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3번, 뭐 어떤 심한 경우에는 4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하도가 골고루 이렇게 반질반질 더 이상 흡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길 때까지 하도를 도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도 도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 두껍게 그린탄 바탕 중에 한 곳은 크랙이 많이 갔죠. 이게 머드 크랙이라 그러는데요. 표면이 두껍게 되면 표면은 우리 논바닥 갈라지듯이 표면은 건조가 빨라지고 속에는 아직 경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표면에 경화가 되면서 이제 일종의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긴 힘 때문에 표면이 갈라지는 건데요. 이게 표면은 갈라지더라도 속은 갈라지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무시를 하셔도 되지만 굳이 보기 싫을 때는 우레탄 실리콘 등으로 메꾸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중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메꾸지는 않았습니다. 저 부분을 중도가 다 채워줄 거기 때문에 따로 중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두껍게 이렇게 바른 곳은 크랙이 없죠. 그리고 중도 바닥용을 하기 전에 먼저 수직용을 하는데 얘는 일회형 싱글탄 수직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떡칠하듯이 두껍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수직용과 바닥용의 차이는 바닥용은 어떻게 보면 레벨링성이 좋아서 바닥용을 벽체에 바르게 되면 거의 다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면서 벽에 남아있는 두께가 거의 0.1mm, 2mm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용을 가지고 이렇게 벽체에 하게 되면 나중에 상도를 할 때 두께가 중도가 얇아서 상도가 중도를 파고들면서 하도를 녹이면서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방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직용을 이용해서 거의 두껍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두껍게 작업한 두께가 대략 한 1mm에서 1.5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그냥 두껍게 떡칠을 하고 있죠. 외관은 보기는 싫지만 방수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삼각면 위에 이제 저희가 실라탄을 다 쏘듯이 삼각면 위에 실란트를 쏘았고요. 바닥면 쪽으로는 이렇게 두껍게 발라주시면 틈이 메꿔집니다. 메꿔지고 그리고 벽체와 바닥 부분이 전혀 이런 구멍이나 물이 들어갈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두껍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수직용 우레탄이 잘 해주는 게 이 방수 효과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중도 작업을 했습니다. 녹색 부분이 바닥용 중도 부분이고요. 회색 부분이 이제 수직용을 작업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중도는 경화제를 섞어 사용하는 이액형과 경화제를 섞어 사용하지 않는 일액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액형이 일액형에 비해서는 물성도 좀 좋고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양 대비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신 단점은 이렇게 교반기를 이용해서 잘 경화를 시켜 주셔야 되고, 교반을 하고 나서는 가사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얘들이 그 통 안에서 굳는 그런 한계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가사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보통 10분 이내에 얘들을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바닥에 작업한 부분이 그 다음 페인트 통과 만나는 그 부분이 그런 가사 시간을 넘게 되면 층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시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조금 불편하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물성이라든지 가격 부분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제품은 크린탄 2100이라는 제품이고요. 일회형 제품은 싱글탄 일회형 우레탄 방수제입니다. 아까 싱글탄 수직용이 있었죠. 수직용 일회형 벽체용이 있고, 그리고 바닥용 싱글탄이 있습니다. 싱글탄 일회형은 그냥 뚜껑만 따서 이렇게 부어서 그냥 얘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헤라는 톱니 헤라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자세한 거는 다른 영상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도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었죠. 구배도 다 잡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수를 하게 되면 사실 외관이라든지 외관으로 이렇게 우레탄의 또 장점이 외관상으로 문제 있는 곳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방수를 한 다음 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크랙이 가거나 찢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육안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하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면 처리 부분과 그리고 벽체 수직용 우레탄 시공하는 부분을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표면 처리가 거의 방수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우레탄 방수의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상도만 3, 4년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옥상의 방수, 우레탄 방수에 대해서 그리고 수직용 우레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